TMI입니다. 스타벅스가 티바나라는 샵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국에도 있나요? 갑자기 생겨가지고 몰랐는데, 저는 스타벅스 자주 먹으러 가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티바나에서 마롱 호우지차 프라페치노라는 것을 팔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벅스 티바나라는 티바나 전문 샵에서 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ECU가 급발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어 계측 전공자가 분석을 해봅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순전히 회로기판 설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공학도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100% 맞다고 보장하진 않지만 최대한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어 계측 출신으로서 급발진 사고에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KDDI 본사 RPA 교육 같은 것도 하면서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쪽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관계가 없다고 분명 없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은 워크플로우 분석 및 unintended accident라는 대처는 기본이 있지 않나요? 예기치 않은 돌발 사고 같은 거죠. 그리고 기사들을 보니까 일반인들을 속이기 딱 좋게 편집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요. 외국 차도 UA가 있더라. 요거는 unintended accident가 아니고 acceleration입니다. 그래서 급발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BMW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사제정비소에서 ECU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가볍게 지나갔더라고요. 대부분은 공식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실제로 업그레이드지만 사제정비소에서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보다는 ECU 튜닝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손댄 튜닝 룰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이 많습니다. 수치 정도만 조작했겠지만 문제는 튜닝에 쓰는 펌웨어가 최신 펌웨어보다는 기존의 펌웨어에다 튜닝된 수치만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코드가 심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오래된 외제차들이 사고를 자꾸 보여주네요. 만약 신형 외제차들 중에서 있다면 그런 게 있으면 한국에 들여오면서 ECU를 손대지 않았나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토요타조차도 2005년을 마지막으로 급발진 사고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췄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네 결함을 인지하고 방법을 강구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ICS입니다. 급발진이든 운전자 미숙이든 연료 공급 자체를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강제로 거는 기능인데요. 토요타에서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걸어주는 기술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어떠한 급발진 사고도 스로틀이 전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겠죠. 대부분 때문에 토요타는 공개는 안 했지만 아마 연료 공급 차단 장치를 추가했을 겁니다. 즉 메인 ECU가 어떤 동작을 하든 전혀 다른 제어 장치가 메인 ECU의 제어를 무시하고 연료 공급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스로틀 밸브가 전개되었다고 해도 엔진이 돌아갈 리가 없죠. 토요타의 2005년 사고로 인한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코드 자체의 문제도 몇 개 있었는데 어플리케이션의 이상 종료 시 스로틀 밸브 각도를 1, 즉 완전 개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검출되었습니다. 많은 원인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가장 컸던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보가 만들지 않은 이상 여러 가지 코드로 예외 처리를 많이 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간과했던 게 있죠. 바로 자신의 코드의 문제 이전에 OS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하드웨어든 펌웨어라는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를 연결해주는 자체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펌웨어에 직접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나 좀 더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인베디드 리눅스 같은 OS를 추가로 올리는 경우도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OS도 펌웨어도 오류가 나면 뻗을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 오류로 분명 스로틀 밸브를 일로 한 채 멈췄겠죠.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회로기판은 주변의 자기장과 전기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 옛날에는 IBM에서 만든 PC는 안정적이었는데 중국산 이름 모를 PC는 자꾸 오류가 떴을까요? 우리 때는 ORCAD로 회로기판을 설계했었는데 저렴한 회로기판과 비싼 회로기판은 똑같이 보드로 찍어내도 겉으로는 오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저렴한 거 써야 되잖아요. 바로 거기가 경험의 차이입니다. 제가 ORCAD로 설계한 회로기판을 그냥 빵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선을 연결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낸드 회로도 제대로 설계했는데 1 플러스 1을 보냈는데 1, 0이 되지 않고 0, 1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 안 되지 하고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해 놓고 납땜이 잘못되어 있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선을 하나씩 옆으로 치우면서 보는데 갑자기 1, 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죠. 이 원인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 위를 흐르는 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장의 영향으로 미세하게 전류의 흐름이 늦어지거나 하면 연산 오류가 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7중 이상으로 빵판을 만드는 경우 아주 작은 외부 영향으로도 전자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연산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하물며 고온 엔진에서 근처에서 정전기 등의 다양한 외압을 받고 있는 자동차는 더욱 심하지 않을까요? 그런 외부 영향을 막겠다고 많은 처리를 했겠지만 인간이 많은 이상 이게 100%라고 볼 수는 없겠죠. 때문에 이슈의 동작 오류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잘못을 인정한다느니 하는 이상한 선입관에 대응을 안 한다는 게 웃기더라고요. H모사는 아마 지금도 개발자만 닥달해서 해결하라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토요타처럼 ICS 같은 멋들어진 이름으로 연료 차단 장치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나요? 이런 소리 하면 또 이렇게 말한 사람 있겠죠. 그 ICS조차 망가지면 어떡하냐? 제가 인프라를 하잖아요. 언제나 설계를 할 때 이중화 설계를 제공합니다. 그럼 고객이 얘기하죠. 이중화된 장비도 죽으면 어떡하냐? 이중화를 하기 전에는 99.8% 가동률을 이중화를 하면서 99.9999%로 늘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닌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1년에 5번 오류가 뜨는 것보다 10년에 한 번 오류를 뜬다면 저런 핑계를 대면서 1년에 5번 오류를 뜨는 거 쓰실 건가요? 일본 트럭 중에서는 속도 제한 장치 장착 차량이란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든 뭐하든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1분기 순이익이 토요타랑 비슷해졌다고 기사를 내기 전에 이 정도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은 일본에서조차 기사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찾아보다 나온 생각이었습니다.